또몰리의 에디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생생한 현장이나 구급대원이 사람을 구조하는 이 가슴 뛰는 장면 가끔씩 볼 수 있는데요. 1인칭 시점으로 정말 생생하게 담겼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 결과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바디캠 덕분인데요. 말 그대로 바디,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입니다. 액션캠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목적성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어요. 우선 액션캠, 말 그대로 액션, 역동적인 장면이나 우리 일상 등을 멋진 장면으로 찍으려고 사용을 하죠. 가격은 뭐 저렴하면 4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바디캠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사용하죠. 실제 상황을 고스란히 기록해서 나중에 진실을 밝히거나 증거로 쓰기 위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싼 건 4만 원부터 좀 쓰면 한 40만 원대까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경찰이나 소방관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최신 바디캠 제품을 가져와 봤는데요. 드라이브 프로 바디 40입니다. 바디캠 중에선 플래그십에 속하는 녀석인데 오늘은 이 녀석과 함께 바디캠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인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 미리 말을 했어요. 광고라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일단 구성품부터 살펴볼 텐데 박스를 열자마자 본품이 보이고 그 안에 케이블, USB 타입C에서 A로 가는 케이블, 그리고 C에서 C로 가는 케이블 이렇게 하나씩 있고 홀더가 있는데 벨크로 홀더, 360도 회전형 클립, 그리고 벨크로가 2세트 들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설명서는 없는데 여기에 QR로 대치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여기 붙어있는 이 QR 설명서 꼭 보세요. 이런 액티브한 제품들이 사실 직관적이진 않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품부터 살펴보면은 와, 디자인은 딱 봐도 약간 비밀 에이전트 그런 삘이 나는 러기드한 액티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무게는 134.6g이고 사이즈는 95.9, 52.2, 27.6mm로 일반적인 마우스보단 작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면 가운데 소니 스타비스2 고감도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카메라 렌즈가 보이고 그 주변으로 적외선 LED 4개가 보이는데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면 여기에 일반적으로 후레쉬가 들어가겠지만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특히 야간 빛이 없는 곳도 수색할 때를 위해서 적외선 LED를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전원 버튼과 또 다른 버튼이 있는데 바로 이건 이 스냅샷이라고 지금 보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길게 누르면은 아까 말했던 적외선 LED가 활성화가 돼요.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바로바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좌우측에 버튼이 하나씩 있는데 일단 정면 기준 왼쪽에는 상태 버튼이라고 블루투스 페어링이나 배터리 상태, 녹화 상태 등을 체크하는 버튼이죠.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에는 보조 버튼이나 불리는데 LED 인디케이터나 진동 등을 끄는 스텔스 모드 전환, 이름 멋있네요. 마이크 음소거 기능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는 데이터 전송과 충전을 위한 USB-C 포트 달려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익숙한 그 구멍, 하드웨어 리셋 버튼이 존재합니다. 다들 아시죠? 이 버튼? 구멍에 반을 찍 눌러가지고 리셋하는 거. 그리고 LED 인디케이터는 바로 이 정면에 1개 그리고 상단에 2개 달려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기능이 너무 많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설명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사용을 위해 우리는 우선 2가지 촬영 모드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시 촬영되는 녹화 모드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만 녹화되는 버퍼 모드죠. 사실 이런 제품은 웬만하면 상시 녹화되는 게 좋겠지만 배터리 소모도 걱정해야 되고 메모리 용량도 128기가에서 더 이상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장시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부적절하죠. 그래서 버퍼 모드가 있는 건데 내가 버튼을 찍 눌렀을 때 최대 120초 이전의 영상까지 기록해주는 모드입니다. 만약 범인이 방금 내 앞으로 지나갔다? 그때 이 버튼 눌러주면은 범인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전자식 손떨림 보정 EI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상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전작, 그러니까 하위 모델인 드라이브 프로 바디 30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체크해봤는데 EIS를 껐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흔들지 않았음에도 차이가 확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면 쪽에 마이크 구멍도 달려있어서 녹음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 요거 의외로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트랜센드 드라이브 프로 바디 40 바디캠 녹음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메라처럼 아주 깨끗한 소리가 녹음되진 않았지만 주변 환경 상관없이 담백한 소리가 잘 담겼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건 배터리. 요거 중요하죠. 홈페이지 상에서는 11시간이라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대 스펙 포맷으로 진행했을 때는 5시간 26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마 11시간은 해상도와 프레임을 낮추고 절전 기능까지 활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시
장시간 녹화가 필요한 기기에선 필연적으로 온도도 신경 써야 되는데요. 액션캠이 카메라도 좋고 더 가볍기도 하지만 온도 때문에 장시간 촬영을 하면 꺼지는 문제가 있어서 바디캠으로는 아무래도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온도도 상당히 준수하기 때문에 발열로 촬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PC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품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고 촬영 모드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세팅, 촬영한 녹화 영상을 관리할 수도 있죠. 심지어 스마트 인식이라고 얼굴 및 번호판을 분석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바디캠이 무분별하게 사람을 찍어서 인권을 해친다, 이런 걸 지적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트랜센드에서는 모자이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주니까 일일이 사람이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심지어 모바일로도 대부분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시간 미러링까지도 지원해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화면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몇 달 장기간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단점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SD카드가 미지원된다는 점이에요. 방수방진 때문이라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요즘은 그런 거 지원해도 SD카드 장착되는 제품들 없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128기가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운트예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요 찍찍이하고 클립 마운트 외에도 마그네틱이나 모듈형 제품이 있긴 한데 너무 독자 규격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마운트 시장은 가민이나 고프로 이런 애들이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도 호환되지 않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분들은 조끼나 유니폼에 이렇게 클립 형태로 고정을 하거나 벨크로로 쉽게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게 약간은 억가로 들릴 수는 있긴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거나 특정 이동수단을 탈 때는 허리가 자연스럽게 숙여지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화각이 제대로 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가민 어댑터나 고프로 어댑터 지원해서 장착할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디캠 트랜센드 드라이브 프로 마디 40 간단하게 어떤 제품인지 확인해 봤는데 이 녀석 확실히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면 딱 필요한 기능들을 적절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GPS 수신도 되기 때문에 좌표가 이 영상 내에 같이 저장되는 거, 이것도 분명한 특장점이라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번 제품을 리뷰하면서 주변에 경찰 공무원을 하고 있는 제 지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거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씁쓸한 부분도 있었어요. 경찰분들이 이런 바디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지급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정확히는 일정 부분 몇 개만 제공된다 합니다.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제가 공짜로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또 뭐한 게, 이거를 불출할 때 별도의 문서도 작성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귀찮죠.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개인 사비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다행히 이렇게 사용을 해도 증거로서 효력은 인정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은 이 제품이 그다지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경찰, 소방, 보안 이쪽 계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딱 필요한 기능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트랜센드의 바디캠들이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보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동물이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매력적인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